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제는 10만 유튜버 제자르의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정말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왼쪽 측면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면서 반대편에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하려고 위치 선정을 하고 있던 존슨에게 떠 먹여주는 두 번의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또 영국 매체가 이런 손흥민 선수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소식이었는데, 첫 번째로 그 소식 전해드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빅클럽과 링크가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 주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BC 스포츠의 이번 주의 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BBC에서 이번 주의 팀을 뽑는 트로이 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선수로 오는 스펜스, 그리고 존슨이 뽑히면서 어라?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BBC의 이번 주의 팀이었습니다. 그럼 트로이 디니가 왜 존슨과 스펜스를 뽑고 손흥민 선수를 뽑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펜스를 뽑은 이유를 밝히는 트로이 디니였습니다. 스펜스는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굴절된 슛으로 골을 넣었다. 토트넘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선수가 빠졌을 때 몇 주 동안 꾸준히 활약한 덕분에 스펜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다. 스펜스와 그레이는 꾸준히 두각을 나타낸 두 사람이었다 하면서, 스펜스가 토트넘이 부상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포로 대신에 선발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이번 주에 팀에 뽑은 이유를 밝히는 트로이 딘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존슨을 뽑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슨의 이유를 보기 전에 손흥민 자리에 들어간 은베모에 뽑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베모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브렌트포드는 은베모를 잘 붙잡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살라가 이적하면 은베모는 리버풀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리버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은베모를 노리고 있다 하면서 은베모가 이번 경기에서 잘했다라면서 손흥민 대신 뽑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존슨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존슨은 두 골을 넣고 돌아왔는데 시기적절했다. 토트넘은 존슨의 직접적인 플레이와 존슨이 가진 골 위협을 그동안 놓쳤다. 토트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공격 위협을 존슨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하면서, 마치 이 트로이 디니가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존슨이 진짜 잘해서 자기 혼자 골을 넣은 것 같은 코멘트를 하는 트로이 딘이었습니다. 와,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은베모는요, 이번에 레스터 원정에서 꿀벌이 4대0으로 승리했는데 이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 대신에 들어갈 이유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트로이 딘이 맘이거든요. 근데 존슨이 이 명단에 들어간 건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존슨은 일단 잘 받아 먹은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붕괴시켜 버리면서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존슨이 골을 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존슨이 돌아오면서 존슨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평가하면서 존슨을 이번 주에 팀에 넣어버린 이제 BBC의 트로이 디니의 이번 선정은 조금 어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떠 먹여줬음에도 불구하고 BBC가 배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영국 매체들은 또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흥민 선수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에 맨시티와 경기 있죠.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주 보란듯이 활약해서 당당하게 BBC의 이번 주의 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과 링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은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크랙 손흥민은 2026년 6월까지 계약을 토트넘과 맺고 있는데, 맨유에 합류하기 위해서 팀을 변경할 수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맨유에 갈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제목으로는 맨유가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을 전적으로 노리고 있다 하면서 맨유가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너무 재미있다고 했었겠죠. 어떤 소식이 떴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32세의 손흥민의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경험과 입증된 실력을 갖춘 축구 선수로 공격진을 강화하려고 맨유의 관심 대상에 있다. 맨유는 손흥민의 득점 능력, 리더십, 그리고 공격 전방에서의 다재다능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다. 맨유는 손흥민을 영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최근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은 속도 그리고 결정력, 연계 능력들이 돋보였다. 손흥민의 꾸준한 활약은 손흥민을 프리미어 리그와 국가대표 모두에서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만약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맨유의 관심은 우연이 아니고, 맨유는 공격에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 토트넘과 계약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맨유는 토트넘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제안을 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졌다. 토트넘은 자신의 스타 선수를 유지할지 아니면 판매 협상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손흥민이 맨유로 가게 된다면 맨유의 아모린 감독이 이끄는 맨유에게는 명품 보강이 될 것이며,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서 공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잠재적인 이적이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만약 협상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맨유는 다음 여름에 가장 화제가 될 이적 중 하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직 죽지 않았고 경험과 그리고 엄청난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맨유가 공격을 보강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노릴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여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맨유는 손흥민 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안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와,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맨유로 이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레비의 성향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맨유로 이적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힌트는 해리 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죠. 해리 케인이 미넨으로 팔릴 때 해리 케인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마지막 계약 기간에 미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입니다. 레비가 능력이 좋은 것이, 원래 요번 음바페 사건을 보더라도 마지막 계약 시즌의 선수는 영입하지 않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공짜가 되기 때문에 영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 다른 클럽들이 이제 똑똑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계약 기간 1년밖에 남지 않은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미넨으로 그때 당시 1억 1000만 유로, 지금 환율로 치면은 1650억에 판 레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해리 케인의 시장 가치는 9천만 유로, 1350억이었습니다. 무려 해리 케인을 시장 가치보다 300억이나 비싸게 주고 판 레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레비의 이런 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레비는 손흥민 선수가 그냥 토트넘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는 이제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는 약 650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기사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바로 맨유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안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문구가 나왔는데, 그렇단 얘기는 이제 레비가 해리 케인을 300억이나 비싸게 주고 판 것을 감안했을 때 레비는 손흥민 선수를 650억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해리 케인만큼 이제 한 300억 더 얹어줘서 1000억 정도 제안이 들어오면 팔아버리는 레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차에스의 이 기사가 사실이고 맨유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의향이 정말 강력하게 있다면 손흥민 선수를 1,000억을 주고 사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이적 시장은 상당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겠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어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이제 몇 년 더 이제 이 탑 리그에서 탑 레벨에서 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맨유와 이적설이 떠버리면서 상당히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남은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면 할수록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정말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우승 수없이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